얘들아 안녕, 어린이 창의 작곡가 참만빠야. 오늘은 베라의 뉴욕 치즈케이크를 한 통 먹으면서 얘기해보려고 해. 이건 구독자 청년 중에 한 명이 내게 보내준 거야. 얼마 전에 날씨도 더운데 내가 짜파게티 먹으면서 영상 찍는 게 너무 마음이 찡했대. 그래서 시원한 베라 쿠폰 한 장 쏴주더라고. 덕분에 오늘은 시원시원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 원래는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베라를 보니 예전에 내가 아내에게 거절당했던 안 좋은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자매가 형제를 싫어할 때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해. 잘 보고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확실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접었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 내가 예전에 아내와 사귀고 며칠 안 되었을 때 일이야. 그때도 지금처럼 매우 더운 날씨였지. 그때 아내는 나와 사귀고는 있었지만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진 않았었어. 내가 아내를 많이 좋아하니까 거절하지는 못하고 나를 더 알아보기 위해 마지못해 사귀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내 마음을 아내에게 주고 있었지. 여기서 형제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자매들이 형제를 좋아하지 않아도 자신을 좋아해주는 마음 하나로 사귈 수 있다. 아무튼 그때 내가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베라의 뉴욕 치즈케이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베스킨라빈스로 갔지. 그리고 베라에서 제일 큰 사이즈는 하프 갤런을 골랐어. 거기 알바생이 내게 물어보더라고. 6가지 어떤 맛을 고르시겠냐고. 그래서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했지. 뉴욕 치즈케이크 하나로만 꽉꽉 눌러 담아달라고. 그 알바생이 놀라는 거야. 진짜 이 한 가지 맛만 하실 거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나는 베스킨라빈스가 이 한 가지 맛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맛은 들러리일 뿐이다. 내가 봤을 땐 뉴욕 치즈케이크만한 맛이 없다. 뉴욕 치즈케이크는 진리다. 그 알바생은 나를 어이없이 쳐다보더라고. 암튼 알바생은 나에게 댁에 가시는데 몇 분 걸리냐고 하길래 5분이면 간다고 했어. 그랬더니 드라이 아이스를 몇 개 넣어주더라고. 나는 짧게 손편지도 써서 베라통 위에 테이프를 붙여 출발했지. 여기서 자매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형제들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무조건 가장 좋고 큰 거를 고른다. 나는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어. 왼손에는 베라 봉지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부푼 마음과 함께 아내의 집으로 힘차게 달렸지.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할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야. 나는 아내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카톡을 보냈어. 뭐하냐고. 혹시 잠깐 집 앞으로 나올 수 있냐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걸었지. 근데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분명 집에 있을 시간인데 왜 연락이 안 되지 하며 의아해했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계속 기다렸지. 근데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야.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하면서 말이야. 나는 그냥 가볍게 뉴욕 치즈케이크만 주고 가려고 했었거든.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온 김에 꼭 주고 가고 싶었어. 근데 문제는 아이스크림이 녹을 것 같은 거야. 살짝 만져보니 물컹물컹 하더라고. 마음이 쿵쾅거리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 하나님, 뉴욕 치즈케이크 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뉴욕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제게는 매우 중요한 뉴욕 치즈케이크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제가 여친에게 깜짝 이벤트에서 마음 좀 사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 선물을 꼭 주고 싶습니다. 제게는 너무 소중한 뉴욕 치즈케이크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광명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바로 아내의 집 앞에 있던 슈퍼였어. 아내는 그때 주택가에 살고 있었는데 집 바로 앞에 슈퍼가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나는 얼른 슈퍼로 달려갔지. 그리고 거기 계신 슈퍼 아저씨에게 얘기했어. 아저씨 죄송하지만 이 아이스크림 좀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잠깐 보관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아까 그 알바생에게 이어 나를 또 어이없게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사정을 하고 꼭 좀 부탁드린다고 했어. 그랬더니 마지못해 잠깐만 넣어놓으라고 하시더라고. 나는 계속 아내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 3시간이 거의 될 때쯤 드디어 아내에게 연락이 온 거야. 그때 내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 여기서 자매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형제들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무식해진다. 아내는 자느라 핸드폰을 지금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했어. 여기서 자매들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형제들은 좋아하는 자매에게는 안 괜찮아도 다 괜찮다고 한다. 뭐 줄 게 있으니까 집 앞으로 잠깐만 나오라고 했어. 근데 아내는 그냥 집 앞에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서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나올 수 있냐고 했더니 아내의 남동생이 나오는 거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남동생에게 베라를 건네주고 나는 집으로 왔어. 나는 나중에 깨달았어. 아내가 내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얘들아, 나의 짧은 스토리였지만 여기서 너희가 꼭 얻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 자매들은 마음이 없는 형제가 깜짝 이벤트를 해준다고 해도 시큰둥하다는 거야. 이벤트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해주는 선물과 이벤트는 그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지. 또 자매들의 쌩얼은 마음이 없는 형제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고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앞으로 나오지 않는 냉철함,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자매가 형제를 좋아하지 않고 마음이 없다고 단정지어도 될 것 같아. 오늘의 결론, 자매들은 마음이 없는 형제들이 하는 노력과 이벤트에 크게 감동을 받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형제의 연락에는 짧게 팩트만 얘기하려는 경우가 많다. 자매들은 만나자고 해도 지금 만날 수 없는 100가지 1000가지의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뉴욕 치즈케이크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오늘 처음 먹는다. 그리고 슈퍼 아저씨에게는 아직도 죄송하다.